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4달 전에 구입한 뒤늦은 아이패드 미니 5 언박싱을 들고 왔습니다. 잡아 당기면 이렇게 뜯어보면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와이파이 버전, 용량은 64GB,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을 구입했고요. 아이패드 미니 5는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19년 3월에 출시가 되었던 제품이에요. 아이패드 미니 중에 유일하게 애플 펜슬 1세대가 지원이 되고요. 당시에 코로나 이슈 때문인지 공홈에서 구입을 해도 바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교적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 구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배송 중이고요. 가격은 이 당시에 쿠팡에서 47만 5,53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공홈 가격은 알아보고 자막으로 넣어둘게요.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에어 1세대랑 얘는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들어보면 무게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진짜 가벼워. 이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랑 들어있고 뒷면에는 아이패드 미니 와이파이 64GB라고 적혀있어요. 일단 얘는 고이 이렇게 두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처음 써봐가지고 짜잔! 너무 가벼워요. 얘는 2014년부터 썼으니까 1, 2, 3, 4, 5, 6, 7. 지금 7년째 쓰고 있는 아이패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생으로 쓰고 있고 생으로 쓰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진짜 깔끔해요. 숨집 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투명 젤리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작은 파우치 같은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충전이 아직 켜진다! 한국어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역 선택.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 패드 가까이 가져와서 로그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딱 화면을 켜자마자 이런 창이 떴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설정. 새로운 아이패드를 설정하려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아이디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와서 이 이미지를 아이폰의 프레임에 맞춥니다. 이런 거 너무 신세계 같아.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를 입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터치 아이디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계속 스캔합니다. 최근 사용한 앱 간의 전환하기. 아이패드 시작하기 계속. 진짜 쬐꼬맣다. 크기를 아이폰 11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아이패드 미니 5의 베젤이 넓긴 한데 좀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중고로 구매한 애플 펜슬이 도착했습니다. 인삼색 막걸리 박스에 담겨있는 애플 펜슬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칼거래해가지고 바로 입금해드렸더니 바로 배송 접수를 해주셨어요. 상호간에 칼거래였어. 쿨거래. 이거고요. 케이스까지 같이 주셨어요. 언박싱하는 기분으로. 이게 펜촉이랑 이거는 충전할 때 펜슬 꽁다리랑 충전기랑 연결하는 잭 머리를 바뀌었어요. 얘를 뽑으면 이걸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펜슬이 사용자의 아이패드와 쌍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쌍으로 연결. 블루투스 기기를 보면은 애플 펜슬이 연결됨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위젯에서 배터리를 추가해서 확인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래 배터리 상태가 보입니다. 애플 펜슬은 61%예요. 이렇게 있는데 쏙 들어가요. 올 초에 아이맥을 구매하면서 가지고 있던 맥북 프로를 처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맥북만큼은 아니지만 들고 다니면서 쓸 어떤 게 필요하더라고요. 핑계입니다. 그냥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 플러스 가지고 놀기 위한 서브용 아이패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니5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봤던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성. 출퇴근할 때에는 큰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 작은 크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패드를 다이어리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제품이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 지원. 미니에서는 유일하게 애플 펜슬이 지원되는 제품이고요. 애플 펜슬 1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솔직히 말하면 패드가 저한테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를 약간 따졌어요.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서 이 작은 화면에 감춰진 좋은 성능으로 성능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5를 구입하고 나서는 영상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편집하고 있어요. 최근 올라간 브이로그들은 루마 퓨전 앱으로 편집했습니다. 약간 큰 핸드폰을 가진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 필기 이런 걸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서브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실 가장 큰 단점이 작은 화면 때문에 생기는 답답한 화면, 그리고 안 그래도 작은데 거기에서 베젤이 또 넓다 보니까 실제 스크린 사이즈는 더 작습니다. 아이폰 11의 2배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주 용도로 하기에는 미니보다는 베젤이 없는 버전의 화면이 큰 패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한 점은 가볍고 뭔가 노트 대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적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좀 기록충이어가지고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종이랑 펜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메모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약간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아이패드 안에 모든 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는 노션에 정리를 하는 편이고 애플 펜슬로 직접 손으로 적는 메모들은 굿노트에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기록충들한테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또 수정이 쉽다 보니까 지우고 복사하고 이런 게 쉬워서 편해요. 다이어리나 노트 대용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언박싱 보여드린 이 제품은 한 달만 사용하고 중고로 팔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활용을 잘 하다 보니까 용량이 큰 제품이 필요했고 매일 들고 밖에 다니다 보니까 좀 와이파이가 불편하더라고요. 손에 2개를 다 못 들고 있거나 이럴 때는 연동이 잘 안 돼서 그냥 셀룰러 제품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룰러 버전 아이패드 미니 5 256기가로 구매를 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중고 구매를 했던 이야기도 다음에 가능하다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괜히 또 관심이 가고 그러네요. 어떤 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고요. 지켜만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